안녕하세요, 비비존입니다. 오늘 일산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일산에 올 일이 있어서 잠시 모터 스튜디오에 들려서 차량을 좀 구경하고 시승을 잠깐 하고 이제 갈 일정으로 현대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그 모든 차량들이 이곳에 지금 한 곳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산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차량 완성도에 대한 그런 기대도 크고요. 오늘 몇몇 차량들을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나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비에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이오닉 5를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흰색도 있고 약간 푸른색 계열, 그리고 약간 회색 계열도 있고요. 검색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엔 은색 아이오닉 5도 있네요. 아이오닉 5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생각보다 차량이 큽니다. 옛날에 그 포니를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포니 사이즈의 그런 차량을 생각했었는데 차량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웬만한 그런 소형 SUV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거의 투싼급의 그런 차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적용되어 있는 그 차량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카메라 사이드미러가 약간은 투박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기존 거울에 비해서도 부피가 막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 정도입니다. 성능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 옵션은 선택을 안 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량 실내에서 잠깐 구경도 해볼게요. 도어 문 여는 방식이 바뀌었죠? 이렇게 눌러주고 당겨줘야 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사이드미러 거울 대신에 이건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카메라 화질은 평이합니다. 엄청나게 좋다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실내는 흰색 베이지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 특징적인 거는 전기차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문 닫는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앞시트가 많이 뒤로 밀어져 있어서 좀 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뒷자리도 괜찮습니다. 공간은 꽤 널찍하고요. 문짝에 있는 도어 패널도 흰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손이 닿는 부분은 이제 좀 가죽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은 이제 우레탄 흰색을 입힌 그런 재질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물망도 있네요. 그리고 손잡이가 좀 특이한데, 손잡이는 따로 손잡이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이곳에서 그냥 손을 넣으면은 이제 집을 수 있도록 홈을 파놨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타이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고 255에 45, 20인치입니다.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20인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차체가 크다 보니까 20인치 휠하고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데, 20인치 휠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모습을 한번 보면은 사실 뭐 전면부가 막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픽셀화된 그런 디자인을 컨셉으로 헤드라이트를 만들었는데 뭐 미래적인 느낌도 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차량 스펙이 나와 있는데 휠 베이스가 3m입니다. 3000이고 전체 차량 길이가 4600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뭐 자세한 리뷰는 다른 메이저 유튜버 분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뒤쪽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은 앞 디자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런 픽셀화된 그런 지시등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위치,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있나? 열어보겠습니다. 자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위치, 트렁크 크기가 뭐 생각만큼 막 엄청나게 크진 않고요. 전형적인 그냥 해치백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우스 사이즈에 비해서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렁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래쪽에 뭐 있나 보면은 특별한 건 없네요. 여기 뭐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지, 여기 뭐가 이제 들어가네요. 폼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요. 트렁크는 그냥 뭐 아래 2단은 별로 쓸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를 가려줄 수 있는 가림막도 있고요. 닫아보겠습니다. 충전구가 있는데 충전구 어떻게 열죠? 자동? 충전구도 이제 자동이네요. 이게 충전량을 나타내는 그 등인 것 같고요. 지금 만춘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른 규격의 충전 포트도 꽂을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닫는 버튼 여기 따로 있습니다. 터치인가? 터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최대로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시트 최대로 뒤로 밀고 차량을 탑승해 보겠습니다. 딱 처음에 앉았는데 시트가 엄청 높아요 지금. 네, 이제 더 낮아지네요. 어쨌든 가장 낮은 상태로 둔 건데, 제가 앉는 그 차량 시트를 한번 맞춰보고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한번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공간은 한 요 정도가 나오고요. 네, 뒷자리 무릎 공간은 충분하고요. 그 발밑 공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 뒷자리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시트가 뭐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시트예요. 뭐 엄청나게 푹신하고 쾌적하고 막 그런 시트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런 정도의 시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핸들의 느낌은 핸들 직경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핸들 직경이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고요. 림이 좀 얇습니다. 림이 얇아서 제 손이 뭐 큰 손은 아니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은 좀 얇은 느낌이 있고요. 특이한 건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에 있는데 뭐 돌아가는 건 아니네요.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누르면 이 판 전체가 눌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이시죠? 움직이는 게. 저는 이렇게 각각 독립된 버튼이 좀 더 누를 때 편리할 것 같은데 판 전체가 이렇게 눌리게 돼 있는 그런 버튼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관련 버튼들이 있고요. 현대마크는 사라졌네요. 점 4개로 찍힌 상태고, 내비게이션 크기는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화면이면 운전할 때 뭐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스피커인가요? 특이하게 스피커가 이쪽에 있네요. 스피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화면도 이제 일체화돼서 연결되어 있는 구성인데, 이 베젤이 저는 차라리 그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전체가 그냥 까만색 베젤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터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옆좌석과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공조 버튼은 뭐 특이할 게 뭐 없습니다. 무브박스가 설압형인데, 저는 설압형보다는 그냥 기존 방식대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선바이저 특이할 거 없고요. 버튼 누를 때마다 은은하게 들어오고 꺼지는 이런 느낌도 꽤 괜찮습니다. 재질은 우레탄 재질인데 이 부분에 좀 먼지가 많이 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변속기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이게 실제로 작동할 때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칼럼식이지만 이 칼럼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그 레버 끝으로만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옮겨가지고 변속하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거는 제가 써보지 않은 스타일이어서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센터 팔걸이 더 들 수 있는데 뭐 별다른 없고, 이 속에다가 이제 뭘 넣을 수 있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파놓은 게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이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유리는 오토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그 오토를 넣어주는 게 약간 좀 인색한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여기 전자석 오토가 아닙니다. 그 운전석만큼은 그 전자석 오토로 넣어주는 게 되게 편한데, 이게 이 부분은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 여는 느낌은 그냥 일반 국산 차량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문이 뭐 엄청 묵직하게 열린다거나 닫힌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고, 고급차는 아니다 보니까 이쪽 이제 프레임에 따로 플라스틱 마감재는 덧대어 있지 않습니다. 문 닫는 느낌 한번 볼까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의 그런 문 닫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이한 점은 문과 문 사이에 이런 고무 몰딩으로도 마감을 해놨다는 점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고무가 근데 엄청 튼실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마감을 이렇게 해놓은 거 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짝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마무리가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조금 아쉽게 됐네요, 문짝 마감이.
특이사항은 없네요. 비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그로시 마감인데, 뭐 하이그로시 마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부분에 이제 나중에 되면은 장기스가 납니다. 장기스가 나면은 여기 약간 좀 보기 싫어지는 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본네트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부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룸은 뭐 내연기관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긴 그냥 전선 충전용 케이블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다른 엄청난 짐을 실을 만한 그런 공간은 안 되고,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뭐 자주 꺼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가 2개가 있고, 워셔기 있고요. 여긴 뭐 아마 ECU 부분이 있겠죠? 특이한 건 전기차인데도 배터리가 또 시동용 배터리 같아요. 시동용 배터리가 또 따로 들어갔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기차면은 그 모든 배터리를 하나로 통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따로 배터리를 둘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브레이크통은 여기 넣는 거 되겠고요. 이 서스펜션 마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철로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주물로 뜬 건 아니고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철판입니다. 이거 마감도 들어있고, 아이오닉 5 구매하실 분들은 한참 기다리셔야 된다고 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 뭐 한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차는 뭐 잘 만들었습니다. 실제 구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구매 여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천만원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오닉 5는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